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을 해볼까 합니다. 계속 댓글에서 제가 어제 이제 플레드 플러스 이제 가격 올린 이야기와 이제 수요가 견고하다고 했는데, 댓글에서 모델 Y의 이제 딜리버리가 미국에선 짧다고 그랬는데, 지금 미국 Y의 딜리버리 데이트를 보면은 1주부터 10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계속 바뀝니다. 아주 다이나믹하게 바뀌는데요. 지금 아마 1주라는 거는 이게 홈페이지에 가면 인벤토리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차량이 그게 매칭이 되면 바로 받을 수 있는 거고, 매칭이 안 되면은 결국은 최장 10주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이것으로 봐서 당연히 수요가 견고하다고 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고요. 물론 이거는 바뀔 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지금 이 타임 프레임만 계속 바뀌는 게 아니라 가격도 계속 바뀝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게, 지금 모델 3의 스탠다드 레인지는 1000불을 더 올렸습니다. 또한 롱 레인지는 살짝 깎았는데, 모델 Y는 또 반대로 롱 레인지 얘기하는 겁니다. 스탠다드 레인지는 없어졌죠. 1000불을 또 올렸습니다. 야, 이거 무슨 가격이 계속 바뀌는데, 원래 근데 테슬라는 그래 왔었으니까 그러려니 하는데, 여튼 최근에 이런 가격 바뀌는 정도를 봤을 때는 앞선 그런 타임 프레임이나, 물론 다시 한번 알려드리지만 테슬라는 제가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 다음날 또 바꿀 수도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그래도 트렌드는 가격도 상승시키고 있고, 딜리버리가 인기 차종에 한해서는 오히려 더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수요는 견고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우려되는 점은 모델 S 플레드 플러스가 이 딜리버리 데이트이 밀렸습니다. 지금 에스티메이션 딜리버리가 2022년 중반으로, 이게 플레드 플러스만 지금 4680 배터리를 탑재할 예정인데, 이게 미뤄지는 게 조금 걸리는 면이 있고요. 물론 지금 현재 수요는 견고하니까 오히려 그 상황을 보고 이걸 미룬 건지, 아니면은 이 배터리의 현재 4680을 아직도, 지금 보면은 요즘 기사들을 보면 LG와 협상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배터리 영향이 큰지, 조금 그래도 예상보다 늦어진다라는 게, 혹은 또 테슬라가 좀 분위기가 어렵다든지 그런 반전용으로 다시 당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아까 처음에도 이야기했듯이 테슬라는 이게 막구잡이로 막 바뀝니다. 근데 현재는 수요가 견고하다는 걸 다시 알려드리고 싶고요. 물론 또 걱정되는 건, 물론 화제도 좀 나는 뉴스도 있는데요. 별일 없었지만, 큰 피해는 없었지만, 자꾸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물론 이제 테슬라에 비판적이신 분들은 생산이라든지, 안 그래도 이렇게 수요가 견고한데도 수요가 이제 떨어진다는 기사를 내놓는데, 이런 게 또 빌미가 돼서 공장 문이 닫는다라든지 또 그런 기사가 날까 좀 걱정이 되는 면도 있습니다. 여튼 공장에 불이 나는 거는 좋지 않은 일이죠. 그렇지만 쉽게 큰 일은 없이 마무리돼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런 좀 화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앞에 그런 수요 덕분에, 물론 주식시장이 오늘 좋았죠. 금리도 특히 그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안정적으로 좀 움직여줘서 살짝 700불에 40센트 모자라, 그러니까 700을 터치했다고 봐도 괜찮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계속 꾸준히 올라가 줬으면 좋겠고요. 이 경쟁사들 소식으로, 이 폭스바겐이 이 테슬라를 따라해서 이제 파워데이, 테슬라의 배터리데이랑 비슷한 거죠. 폭스바겐도 너무 지금 테슬라를 따라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물론 저는 이것을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맞게 하고 있다는, 제대로 하고 있다라는 것의 어떤 반증일 수도 있고, 따라 하더라도 뭔가 폭스바겐이라면은 자기만의 색깔을 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얼마나 테슬라가 잘 하고 있는지도 더 부각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회사들이 많이 참전해 줄수록, 전기차 시장이 늘어나면 커질수록 여전히 테슬라는 제가 말씀드린 가격 그리고 충전 환경 때문에 여전히 리딩하는 포지션을 놓치지 않기 때문에, 거기다 배터리까지, 오히려 이건 테슬라에 저는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인이 이렇게 제대로 하고 있다라면 누군가 그거를 많이 카피하려고 한다라는 게 하나의 트렌드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폭스바겐이 파워데이를 얘기하니까 뛰는 주식이 하나 또 있는데요. 바로 퀀텀스케이프입니다. 심지어 이런 기사도 났는데, 이제 퀀텀스케이프 주식을 살 때다. 그리고 오늘 퀀텀스케이프 주식이 무려 11%나, 물론 요즘 주식이 이 정도의 상승과 하락은
뭐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서 이게 진짜 주식시장인지 도박장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인데, 심지어 이런 기사까지 났습니다. 퀀텀스케이프를 사라. 아, 이거 좀 너무 자극적인 기사인데, 그리고 전 여기에 당연히 저를 잘 아신다면은 동의를 못하죠. 이거 여기도 써져 있습니다. 이 퀀텀스케이프의 플랜과 이런 걸 생각했을 때 대량 생산이라든지 제대로 된 가격 다운은 생산한 2025년, 가격 다운은 2030년이라고 이 기사 말미에 적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그리고 여기 뭐 싱글 레이어가 성공했던 모습, 이제 멀티 레이어를 한다고 이제 계속 하나씩 이런 걸 테스트하는 과정들, 이런 것들 긍정적으로 보고, 만약에 이게 다 된다면은 현재 프라이스 타겟이 한 52불대, 뭐 60불대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살 때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 이거는 너무 좀 솔리드 스테이트 배터리를 너무 모르고 기사를 쓴 게 아닌가. 저는 만에 하나 생산이 불가능하게 되면은 이 56불의 타겟 프라이스나, 지금 뭐 심지어 56불보다 지금 넘기도 했는데, 이게 아무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하나만 까딱하더라도 모든 게 무산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좀 자극적인 기사들이 나와서 이건 좀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이 전 들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대량 생산에 들어가도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는데, 시제품조차 내놓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멀티레이어로 지금 딱 완성된 제품을 내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시면 최소한 자동차용 배터리가 좀 그래도 완성되면, 대량 생산은 차지하더라도 거기 가면 좀 생각해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전달해 드립니다. 뭐 그래도 이런 등락을, 오르락내리락을 견디실 수 있는 강심장이라면. 자, 이제 경쟁사들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포드 마기에 대한 소식인데요. 포드는 전기차를 팔고 싶어 할지 몰라도 딜러들은 절대 아니라고 제가 계속 이야기를 했죠. 심지어는 이 마크업 프라이스, 지금 한 고객이 포드 마기를 사고 싶어서 딜러를 갔는데 원래 표시 가격에 10,000불이나 더 높게 그거를 표시해 놓은 거를 발견하고 이제 사진을 찍어서 이제 포드에 항의했더니, 포드가 이제 딜러십에 이야기를 해서 그걸 이제 없애는 소동이 벌어졌는데요. 이렇듯 지금 이 딜러망, 계속 제가 업데이트 해드리는 딜러망과 이 차를 제조하는 회사 간의 이 다툼이라고 해야 될까요? 딜러들은 전혀 이 전기차를 팔고 싶어 하지 않는데, 아마 전기차를 파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큰 인센티브를 주지 않았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팔고 싶은 게 아마 제조사들의 속셈일 겁니다. 테슬라와 똑같이, 테슬라를 지금 따라하는 그 트렌드와 같이. 근데 그렇게 되면 딜러망이 다 망가지게 되니까, 딜러십들은 어떻게든 이걸 브레이크를 걸고 싶으니까 이 가격 결정 권한은 딜러들한테 있습니다. 실제 소비자한테 전달하기 직전에 그 딜러들한테 결정 권한이 있지만, 물론 제조사 입김도 무시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런 계속 소동이 포드에서도 난다는 점, GM도 계속 진통을 앓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고, 예를 들면 캐딜락 같은 딜러망을 정리한다라든지 그런 일이 계속 있었는데, 이 진통은 꽤 오래 갈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미국 전역에 있는 건 아닙니다. 딜러마다 다르기 때문에 꼭 이 딜러십의 가격을 확인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미국에 계신 분이시라면. 이 경쟁사들 소식으로는 카누가 밴, 그리고 픽업 트럭을 또 업데이트해서 이렇게 내놨습니다. 카누라는 브랜드가 어떤 브랜드냐면, 한국 분들한테도 잘 알려졌을 것 같아서 작년에 현대와 이제 컬래버레이션을 해서, 현대가 이 카누의 스케이트 플랫폼을 가져간 거죠. 이 차 밑바닥이 다 이 지금 카누가 개발했던 그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아이오닉 5가 왜 이렇게 실내 공간을 잘 뽑았나 봤더니, 이 카누라는 회사에 대해서 좀 알아보니까, 카누의 모토가 정말 이런 이 미니밴, 미니버스 스타일의 차거든요. 이미 이제 픽업 트럭과 밴을 지금 프로토타입으로 내놨는데, 개발이 굉장히 빠르고, 그리고 공간 활용도, 여기 보면 차에 보면 아기자기한 면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런 면들이 아이오닉 5에 이식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차 크기는 굉장히 작으나 실내는 이렇게 정말 좋더라고요. 아이오닉 5가 나오니까 이걸 다시 한번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픽업 트럭을 보면은 안에 V2L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느 정도? 플러그인도 있어가지고 전력을 뽑아다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캠핑 가서 여러 가지 전열기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쓸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기능들이 어느 정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 아기자기함, 그리고 공간 활용도, 편의성, 이런 것들은 최고지만,
제 개인적 생각은 아직 그거는 인프라가 다 잘 됐을 때 이야기고,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전기차를 사는 입장에서 여전히 주행거리라든지 인프라스트럭처가 1순위입니다. 그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은 쉽지 않아 보이고요. 이 차가 물론 빨리 개발되긴 했지만 카누가 이 또 모듈화 기술도 있거든요. 그래서 차를 빨리 개발하고 빨리 이런 식으로 확장해 가는 건 좋은 면이나 그 단순화되어 있고요. 그러면 가능성이 좀 높아질 뿐이지 아직 대량 생산은 또 다른 얘기입니다. 되게 쉬워 보여도, 되게 단순해 보여도 정말 물건을 많이 만든다라는 건 1000배, 10,000배 일론 머스크가 밝혔듯이 어렵기 때문에 가봐야 되는 이야기고요. 이 회사도 아직 대량 생산은 2023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미 픽업 트럭 시장에 사이버 트럭이라든지 리비안도 있을 테고요. 뭐 볼린저 B2 여기 나와 있듯이 이런 회사들이 다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튼 이런 신기한, 그리고 현대하고도 연관이 있는 관련 경쟁사 소식을 좀 업데이트를 해드렸고요. 하나 더 중요한 사실을 빼먹었는데, 이 회사의 또 장점이 가격이 매우 저렴합니다. 33,000불로 이제 스타팅 프라이스가 그렇죠. 뭐 옵션 하면 더 늘어날 것 같긴 한데, 그래서 그런지 이 짧은 주행거리가 200마일 정도의 짧은 주행거리가 어느 정도는 용서가 되는 편입니다. 이런 멀티퍼포스, 그러니까 기능도 많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지연되면서 가격이 이렇다라면은 어느 정도는, 그치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기차의 키포인트를 이걸 충족시키지 않으면은 시장에 미칠 영향은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전력을 뽑아먹는 이 지금 카누의 이걸 보니까 제가 생각난 게 뭐냐면, 지금 계속 아이오닉 5가 지금 V2L에 대해서 광고를 하는데 테슬라가 전혀 그런 포텐셜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심지어는 작년에 이미 그런 기능들이 이미 그러니까 이미 추가돼 있다라는 기사가 떴었습니다. 작년에요. 이거 테슬라 V2L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쓰고 있질 못하죠. 지금 기능이 완전히 막혀 있죠. 그냥 소프트웨어적으로 막힌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이 기사에서 테슬라 내부의 온보드 차저를 뜯어보니까 양방향 충전이 되는 것을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으로요. 근데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는 막아놓은 것으로 보이죠. 초창기에 테슬라가 어떤 걸 기억을 했었냐면, 이런 자동차를 통해서 자기들이 뿌려놓은 테슬라 차량들을 ESS로 쓸 생각을 초기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발표 자료가 있고요. 어떤 이득이 있냐면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전기라는 거는 피크타임과 오프타임의 그 편차가 너무 큽니다. 어느 나라든지 다 그렇습니다. 낮에는 엄청 쓰고 밤에는 이제 확 줄어서 밤에 이제 전류가 남아 돌아서 심지어는 그걸 버리는 사태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밤에 남아 도는 전력을 낮에만 쓰게 해도 심야 전력이 싼 이유가 거기에 있죠. 그러니까 테슬라 차량들을 뿌려놓은 테슬라 차량들을 이용하면 충분히 엄청난 환경적인 이득과 뭐 개인의 이득, 전기값을 싸게 쓰는 뭐 그런 것들을 기대했는데, 테슬라가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배터리 디그레이데이션이 빨라지게 되고 배터리를 계속 충방전을 더 빨리 하게 되다 보니까 그럼 주행거리가 더 짧아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가용 가능한 거리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토탈 사용입니다. 그러니까 당장에 물론 디그레이데이션이 터져서 주행거리도 조금씩 줄겠지만 배터리라는 게 수명이 있으니까요. 아마 그런 것들이 염려가 돼서 막아놓은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로 테슬라는 실제로 ESS용 배터리를 본인이 팝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 그 용도로 쓰게 되면 아무래도 시장이 좀 갉아먹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기능을 막아놓은 것 같은데, 여튼 테슬라가 이거를 생각 안 했던 것도 아니고 내부적으로 하드웨어적으로는 이미 되는 것으로, 작년에 이미 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기능은 막아놨다라는 거죠. 그리고 테슬라뿐만 아니라 찾아보시면 닛산 리프라든지 이미 이 차 데모를 이용해서 쓰는 회사들이 이미 있습니다. 거기다 일론 머스크가 이런 얘기를 했었죠. 최근에 지금 사이버 트럭이 나오면, 아까 그 카누의 트럭을 그래서 소개시켜 드린 건데, 아무래도 트럭은 멀티 유즈를, 그러니까 다용도로 써야 되니까 전력을 뽑았을 필요가 있다라고 일론 머스크도 어느 정도 인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런 배터리 기술력의 향상, 1밀리언 마일 배터리,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이버 트럭에서는 이미 전력을 뽑아 쓸 수 있게 V2L이 가능하게 이미 하겠다는 듯한, 이미 트위터에서도 이런 게 가능하냐, 사이버 트럭으로
뒤에 트레이를 끌고 가면서 전력을 사이버 트럭에서 파워를 끌어다 쓸 수 있냐 그랬더니 일론 머스크가 아주 간단 명료하게 예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도 조만간 나오는 사이버 트럭은 모두 다 V2L을 지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